관련해서 오늘 아침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당선인이 CBS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5대 사정기관을 총괄 지휘하고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자리여서 왕수석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권력 남용이 문제가 됐던 자리다. 민심 청취하려면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야당 대표 자주 만나고 도어 스태핑 재개하고 기자회견 수시로 하면 된다. 이거는 검심 청취용이다. 검심 청취용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 컨트롤을 위한 조치다. 이제 이런 분석을 한 건데 네.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저희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사실 민심 청취라고 하는 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만 듣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본인한테 편한 이야기를 못 들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편한 이야기, 반대쪽 이야기 혹은 비판자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인데 하다못해 요새 조선일보는 열심히 읽어도 민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민심을 청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박은정 당선자 이야기처럼 검찰 통제, 검심을 읽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읽을 수밖에 없고요. 네. 왜 이 시국에 이 시점에 네. 공약을 깨면서까지 돌아왔느냐라고 네. 하는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사법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것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김지현 수석은 넘버2로서 윗사람을 잘 모시기로 유명하신 분이면 결국 민정수석 바로 위에 누굽니까? 대통령 잘 모시려고 지금 역할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은 검찰 컨트롤이 가장 본인의 남은 3년 임기의 중요한 미션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한 통치 기구를 통해 가지고는 본인이 지고 가겠다. 네. 내가 3년 잘 버티면 어떻게든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대통령은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제가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 뭐 이제 편의점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네. 법조에서 검찰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민정수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네. 민정수석, 검찰총장, 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3자가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사실은 인사안을 놓고 누구를 어디 보내자는 얘기를 굵직한 것만 얘기하겠지만 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통 3대 3대 3이라고 얘기합니다. 333. 333이라고 하는데 아. 근데 이거는 당시에 보통 보면 기수라는 게 민정수석이 사실 제일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차관급 예, 공직자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런 거고 그 장관급 공직자들이잖아요. 예, 검찰총장이나 어떻게 보면은 법무장관 같은 예, 경우에는 예. 그렇지만 대통령을 보좌하기 때문에 입김이 센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김주현 수석은 어떻습니까? 연수원 18기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17기예요. 예.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몇 기입니까? 27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까마득한 후배와 인사판을 놓고 얘기하면 예. 그 입김이 누가 더 셀 것인가? 예. 그건 명확한 부분이 있겠죠. 더군다나 예. 예. 하나 더 말을 보태면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네. 검찰을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9월이면 임기 만료로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김주현 수석은 언제 왔어요? 5월에 와서 앞길이 창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제 왔어요. 어제. 현장에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인사도를 놓고 봤을 때 네. 누구한테 더 누구 말에 더 의존하고 누구를 당장은 더 기댈 수밖에 없겠습니까? 예. 그런 역학구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 예. 들어온 사람 이런 차이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비중이 있는 여러 가지 인사 과정들을 비춰봤을 때 김주현 수석이라는 게 그립감을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예. 더군다나 기획통이고 검찰국장과 과장이 뭐냐면 결국은 검찰 예전에 제가 일화 하나 말씀드리면 네. 검찰국장 방에 네. 제가 한번 이제 그 인사 앞두고 네. 문을 열었다가 네.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예. 예.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저를 이렇게 밀어냈어요. 방문 보통은 이제 아, 기자가 오면 이제 차라도 한 잔 마시라 그러는데 저는 당시에 이제 인사를 앞두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정말 이제 법무부 과천에 갔다가 열었는데 예. 화들짝 얘가 알고 온 사람처럼 알고 보니까 며칠 있다 인사가 나더라고. 와. 그러니까 이미 뭐 현황판 같은 게 있고 바둑돌 논다고 하는데 예. 보통 전국 지도 같은 걸 그려놓고 이제 임지를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정해놓고 예. 그만큼 예. 그 어떻게 보면 보완 능력이 중요하고 예. 그만큼 뭔가 좀 권한이 큰 그런 자리인데 기자가 왔어요. 네, 그 검찰국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누구를 어디 보내야지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특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예. 대통령은 사실은 기획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기는 수사통이기 때문에 어제도 보면은 민정수석 통해서 내 수사는 내가 처리한다 했던 네. 게 아직도 자신감 뿜뿜인 거예요. 자기 수사에 나는 수사 전문가기
유능하기 때문에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고. 그럼 김주현 수석은 왜 불렀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인사라든가 자기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 기획이란 게 뭐냐면 위기를 돌파할 때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모로서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플러스 알파로 김주현을 기용한 거다. 그러면 그 안전판은 너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그 안전판은 누구로 했을까? 이원모로 한 겁니다. 이원모가 왜냐하면 이원모는 검찰 출신이고 가장 대통령과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용인갑에 공천도 받았고 그분이 갑자기 이시원 공직기관에서 나가고 바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검찰 내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부분들,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김주현이 못 챙기는 부분은 또 이원모가 챙겨주면 되는 겁니다. 상호 이제 마찬가지로 보충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원모 수석은 사실은 원래 다시 오면 안 되는 분이고, 비서관. 그리고 이분의 부인이 그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를 타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됐고 그 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뭐 김건희 여사와도 관계 뭐 문제라든가. 신분 관계 때문에 뭐 미리 가가지고 뭘 한 건지, 뭐 무슨 역할을 한 건 뭐했냐, 뭐 이런 외교부가 부글부글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외교 이슈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외교부가 지금 굉장히 수면 아래서는 아주 이제 그리고 호주 대사 문제도 한다고 그렇고요. 외교부 멀쩡한 호주 대사 갑자기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왔다가 네덜란드에서 초치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영국도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영국도 초치당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 김종대 의원이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도 부글부글 뭐 난리인데 지금 검찰은 괜찮은 거네요. 검찰은 사실은 되게 제가 경험해본 검찰은 정무 감각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늘 그 정권의 향배라든가 정치권의 그런 여러 가지 소용돌이들을 잘 관찰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아까 언론지상에 소개한 대로 왕수석이 왔고 이분이 올드보이의 귀환인데 그 이유는 당연히 인사권을 통해서 주무르겠다는 의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피부로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뭐냐면 민정수석실도 인사를 하려면 김주현 수석은 말 그대로 올드보이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거냐면은 우리 그 언론사를 편집국장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편집국장 밑에 있는 정치부문 에디터를 하다가 떠났다 10년 있다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말진 기자였던 친구가 지금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를 해야 돼요. 그 새로 들어온 친구는 또 아예 몰라요. 그러면 누구한테 의탁할 사람이 있어도 정보를 뭔가 수합을 해야 되는데 물론 김현장이 있긴 했지만 검찰의 내밀한 정보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민정수석실에 가려면 그럼 어떤 사람이 가야 됩니까? 아마도 이제 수사관들이라든가 검찰 동향정부에 민첩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기울어진 배로 보이는 대통령실에 더군다나 역할이 그런 말 그대로 칼질을 한다거나 사법 리스크 해소로 보이는데 어느 예를 들면은 그 직원들이 선뜻 민정수석실의 인사 제의에 응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없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인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좀 예고를 드립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올드보이인 선배가 갑자기 와서 야 옛날에 나 때는 이랬어 뭐 이러면서 막 휘두르려고 할 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면서 반발할 가능성, 젊은 검사들이 반발하거나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리고 왜냐하면 생각이 민정수석이 없던 시절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는 제도를 없앤 거고 앞에 있던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있던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 조국 수석이었죠. 그다음 신현 수석이 왔는데 조기에 나갔잖아요. 검찰 출신인데 그것도 이제 박범계 장관하고 인사 문제로 다투다 나갔고 그 이후엔 누구 시켰으면 감사원 출신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 인사에는 민정수석이 관여할 여지가 없는 시대를 오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길게.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7년 만에 진짜 민정수석이 등장한 겁니다. 인사권 행사하겠다고 하는. 그러면 그 조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여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파열음을 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대로 갑자기 들어와서 하겠다고 했을 때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검찰이 될지 무슨 소리야라고 반발할지 그거는 검찰 내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정말 과거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한 조직 상명하복으로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뭐 검찰 조직 문화가 그 문재인 정부를 겪으면서 바뀌었다 이런 지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누구보다 정무적인 기능이 뛰어난 조직, 칭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부장검사 이상급들 방 가면 하루 종일 YTN 틀어놓고 전국 부상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보다는 전국 돌아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적인 기자로서의 체감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조직이 장악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힘 빠진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는 2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대통령이 됐다라는 평가가
수사가 파다합니다. 검찰이 과연 그걸 모를 것인가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그것을 캐치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특수부 검사 3명을 붙여가지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든 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직은 자기네들 조직의 미래 그리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라도 결코 그 김주현 수석한테 줄 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아니 댓글 하나만 소개해드릴까? 댓글 있어요? 우리 관욱진 진관욱님인 것 같은데 구교영 평론을 구수하게 한다 한 거예요. 밑에 이제 브랜드리님이 구수를 했으니 이렇게 저는 구수 안 했습니다. 댓글까지 읽는 여유 훌륭하십니다.